작년에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뉴스가 말했죠. 서민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런데 그 사이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 합산 순이익은 16조 원이었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은행은 더 벌었을까요? 실수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설계도를 보기 전에 먼저 민준씨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주담대 2억, 기준금리 내려갔다는 뉴스를 보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금리 얼마냐고요? 6.2%라고 해요. 뉴스에서는 2.5%라고 했는데 왜 6.2%짜리 개선서가 나온 걸까요? 기준금리 2.5%에서 대출금리 6.2%, 차이가 3.7%죠. 2억짜리 대출에서 3.7%면 1년에 740만원, 10년이면 7,400만원입니다. 은행도 설명을 안 해줘요. 뉴스에서도 안 나왔죠. 민준씨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출 있는 사람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건물로 그려보겠습니다. 1층 로비에 2.5%가 붙어 있고 꼭대기에 도착하면 6.2%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층마다 뭔가가 하나씩 얹혀요.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은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숫자예요. 위원 7명이 연간 8회 모여서 표결로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금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세상 모든 이자가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2024년 10월부터 4번 내렸어요. 3.5%에서 2.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이 돈 빌리는 원가가 내려갑니다. 원가가 내리면 대출 이자도 내려야 정상이죠. 그게 교과서 논리입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뉴스는 이날을 축하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1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시장금리입니다. 은행은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가져오지 않아요. 예금 받고 채권 발행하고 시장에서 조달하죠. 이 비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따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장이 불안하면 이건 안 내려옵니다. 한국은행이 버튼을 안 눌렀는데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1층이 내려가도 2층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층은요? 3층은 조달 비용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예금을 깨서 주식 사러 갔습니다. 5대 은행 예금이 한 달 만에 30조 가까이 빠진 적도 있었어요. 은행 입장에선 지하수를 공짜로 쓰다가 갑자기 말라버린 겁니다. 이제는 애비양 사서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민준씨 이자에 얹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4층이에요. 4층은 가상금리입니다. 조달한 돈 위에 은행이 또 얹습니다. 운영비, 위험비용, 이익입니다. 이게 기준금리랑 완전히 따로 놀아요. 한국은행이 내려도 은행이 2층을 올려버리면 민준씨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최근 가산금리를 0.3에서 0.38% 올렸어요. 기준금리가 내려와 있는데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5층. 5층은 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많이 팔지 말라고 압박을 해요. 100개 팔던 걸 50개만 팔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한 개당 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서 출발한 2.5%가 5층을 거쳐서 민준씨한테는 6.2%로 도착하는 겁니다. 1층 로비 숫자 보고 안심했던 사람들, 꼭대기에서 개선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화나는 게 있습니다. 민준씨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은행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금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 즉시요. 여러분 통장에 3.2%였던 이자가 다음 달이면 2.9%가 됩니다. 은행이 여러분한테 주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리는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씩 내려요. 아니면 아예 안 내려갑니다. 수치로 보면 이래요. 2024년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초 3.7%에서 연말 3.2%까지 내려갔어요. 0.5% 빠진 겁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0.25% 내렸습니다. 예금금리는 0.5% 빠지는 동안 대출금리는 0.25%만 내린 거예요. 그 차이 0.25%가 예대마진으로 은행 주머니에 들어간 겁니다. 5대 은행 대출 잔액이 1,600조입니다. 거기에 0.25%를 곱하면 연간 4조 원. 여러분 예금 이자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이 난 거고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수록 원래 이렇게 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은행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5대 은행이 전체 대출의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6%대 이자 내면서도 은행을 안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은행이 기대는 겁니다. 그나마 민준 씨는 그래도 5층입니다. 이 건물에는 옥탑방도 있어요. 옥탑방에는 자영업자들이 삽니다. 14%에서 16%짜리 계산서를 받아요. 기준금리의 6배입니다. 1억 빌리면 이자만 연 1,400만원, 월 116만원이에요. 매달 이자만 내는데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이 건물 위로 올라갈수록 더 비싸지게 지어진 겁니다. 결국 은행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이 금융권으로 가겠죠. 작년 12월 은행 주담대는 7천억 줄었는데 같은 기간 이 금융권은 2조 8천억 늘었습니다. 더 비싼 건물에서라도 방을 구하는 거예요. 금리는 공평하지 않죠.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부터 먼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그냥 1층 숫자를 더 내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건물 한국은행 혼자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예요. 한국은 2.5%죠. 이 차이가 벌어질수록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같은 단지에서 미국 건물 임대료가 더 비싸지면 세입자들이 미국 건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자본 유출이고 환율입니다. 한국은행이 혼자 1층을 확 내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설계에는 워싱턴도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연준 FED 편에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6.2%가 왜 나왔는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이 이자를 낮춰주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려요. 그 사이에서 은행이 사상 최대 16조 이익을 낸 거예요. 뉴스는 1층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가장 기쁜 건 바로 은행입니다. 여러분 예금 이자가 빠르게 깎이고 대출 이자는 천천히 내려오는 그 간격, 그게 사상 최대 이익의 정체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 여러분한테도 좋은 소식이었나요? 여러분은 몇 층짜리 계산서를 받고 계신가요? 그 답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은 국채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상한 일이 있거든요.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